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어떤 소식입니까? 김정은 위원장 신변 관련 소식인데요. 예. 워낙 보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주목할 만한 게 하나 있어서 이제 기고문인데 기곡을 네.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다 비슷비슷한 설들 가운데서 한 가지 특이한 내용인데 데니스 헬핀이라고 하는 전 미국 하원의 그 외교위원회 전문위원인데 예. 그 미국 NK 뉴스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그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후임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김여정 제1부부장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남자들 세상인 북한에서 김여정이 정말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입니다. 여성 지도자 가능한가? 그렇죠. 아하. 현재 그 북한의 남성 후계자가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인데요. 이 기고문은 지금까지 다양한 경험을 쌓고 얼마 전 한국을 향해서도 겁이 나서 짖는 개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발언도 김정은이 여동생을 분신으로 허락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표시다. 이렇게 말한 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그 유교적이고 남성 우월적이며 군국주의적인 북한이 최고위직의 여성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에서 이것은 미국조차도 지난 2016년 대선에서 거절한 것이라고 회의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클린턴이 졌죠. 네,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 성별 문제뿐만 아니라 나이도 이제 해당이 되는데 31살이라는 점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김정은 현 위원장도 27세 때 이제 권력을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때도 나이 많은 장성들이 한낱 소년이라는 그 소리를 들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만약 실제 김여정 중심의 권력 이동이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핵실험 같은 그런 강경 모드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을 해놨습니다. 완전히 소설을 창작을 잘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문제가 생겼다. 후계자는 김여정이다. 이런 가정과 가정을 두 번씩이나 그렇죠. 한 후에 하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가정을 근거로 하는데 그 가정 위에 또 다른 가정을 한 그러니까요. 건데 어느새부터인가요? 이 북한 관련 보도들이 좀 가십 기사화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에서 이와 관련 보도들을 통해서 이제 한국 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한 칼럼이 하나 있었는데요. 예. 호주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죠. 그 로위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인데 The Interpreter라고 하는 곳인데 그 27일자로 게재한 칼럼입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 여부와 관련해서 최근 한국 언론에 서로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는 너무 많은 보도들이 엎치락 뒤치락 지면을 채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까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거 하나죠. 확실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칼럼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인정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추측은 안 할수록 좋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북한 전문가라면은 지적을 해야 되는데 지난 한 주 동안 한국 언론은 그 노릇만 하고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릇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계속해서 추측하는 것. 추측하고 그것도 또 서로 상반된 내용을 추측만 계속. 소비적인 반복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칼럼은 북한 주민들은 북한 정권이 통제하는 선전의 노예가 되고 있는 데 반해서 한국은 언론 위기에 처했다는 정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특히 그 한국의 가장 큰 유력 언론사들은 언론의 자세를 망각한 게으름 그리고 과거 권위주의 시대부터 내려오는 부패로 인해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예. 구체적으로 이번 김정은 사망설에 대해서도 한국의 언론이 처음 보도한 것이 CNN이 보도한 것을 받아서 인용한 건데요. 그랬죠. 이 CNN이 한 이 같은 보도가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보도인지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깊은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요, 부친 김정일이 2008년도였죠. 그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에 9개월 동안 자취를 감춘 적이 있었던 점. 김정은 자신도 2014년 6주 동안의 자취를 감춘 적이 있었다. 이런 내용 지적하면서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더해서 지난주에는 김정은이 사망한 것을 가정해서 미리 써놓은 사전 작성 기사가 실수로 게재됐다가 또 삭제되는 그런 일까지도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미리 써놓은 기사가 실제로 게재까지 됐었다? 예. 이야, 참.
엄격한 취재 정신이 없는 거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사실 매년 국경 없는 기자회가 세계 언론 지수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올해도 최근에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언론 지수가 지난해에는 41위, 올해는 42위에 올라 있는데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하락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정권 들어서서 좀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있는데 예. 그 언론 자유 지수가 여러 분야의 점수를 합한 결과거든요. 근데 그 세부 사항을 좀 들여다보면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점수는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반면에 언론이 얼만큼 독자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가, 그다음에 언론이 사주로부터 얼마나 독립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서 점수가 굉장히 낮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평균 점수를 깎아먹고 있는 건데 이 기사도 이 칼럼도 바로 그 지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자유 언론을 자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 미디어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계속 하락했는데 조금 전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기사를 미리 써놓은 기사가 이제 게재되는 그 실수 같은 것, 예. 이런 것들이 그 대중으로부터의 불신을 설명해 준다, 이렇게 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못 받다 보니까 또 더더욱이나 외신에 의존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 또 외신을 맹목적적으로 따라가고 그 문제입니다. 악순환이네요. 네. 예. 사실 그 외신의 눈을 통해서 국내 소식 보는 거, 이거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 프랑스의 그 꾸리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매체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보도되는 프랑스 소식을 프랑스 독자들에게 전하는 거거든요. 예. 굉장히 성공한 매체로 평가받습니다. 근데 우리 현실은 외신의 보도를 주의 깊게 경청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국내 언론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예. 이 칼럼도 이제 그 지점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 코로나19 관련 보도와 관련해서도 질병관리본부의 관리자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애초부터 일부 국내 언론은 정부의 전염병 대응과 관련해서 국민 불만과 불신을 조장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 국민의 48.3%만이 이 전염병에 대한 국내 언론의 보도를 신뢰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서 김정은 위원장 사망과 관련해서도 그 CNN의 그 어이없는 보도가 그대로 한국에 전달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이제 국내 언론에 대한 불신 때문에 예. 지적하신 것처럼 외신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용으로 이어지면서 벌어진 해프닝이다라는 것을 안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사실 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 하지만 확실하지 않을 때는 참아야죠. 네. 기다려야죠. 다음 소식은요? 예, 유럽에 이어서 일본이 지금 그 코로나19 피해가 좀 진정되나 싶더니 다시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예. 이제 5월이 되면은 유럽은 조금씩 시민 봉쇄를 풀어가는 분위기거든요. 예. 일본이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금 어제 다시 상승세로 이제 돌아섰는데, 문제는요, 이 검사 속도가 여전히 더딘 상황에서 이게 이제 문제가 우려할 만한 점이라는 것이죠. 현재 일본의 최대 PCR 검사 건수가 평일 기준으로 해서 하루 7,000에서 9,000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라는 거죠. 지금도 그래요? 예. 그래서 진단 키트가 이제 절대 부족한기 때문인 건데, 그래서 이제 어떤 이들은 그 일본의 확진자 수가 늘지 않는 이유를요, 사망자도 이제 많이 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저수지에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비가 오면은 저수지 안으로 물이 계속 차오르지 않습니까? 예. 오르다가 수위가 이 상한선에 이르면은 물이 밖으로 흘러나오지 더 이상 저수지의 수위는 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검사할 수 있는 능력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최근 일본의 그 변사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들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또 관련이 있겠네요. 그렇죠. 검사가 지금 더 이상 안 된다는 겁니다. 최근 일본 일부 언론에서 사망자 수가 적다는 그 일본 정부의 발표와 달리 집이나 길거리에서 쓰러져 사망한 시신이 그 코로나19 감염 사례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 실증에 그렇게 실제로 예. 밝혀진 게 있거든요. 확인된 사례도 있고. 그렇죠. 일본 언론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이제 공식 사망자 수가 적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의심 환자를 검사하고 또 이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의료 체계 능력을 갖췄는가, 이걸 예.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진단 키트 우리나라한테 요청 안 했어요? 일본이? 예.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그 점과 관련해서도 일본 언론이 보도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예. 일본의 대표적인 진보 언론이죠. 아사히 신문이 지난 25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예. 제목이 이렇습니다. 세계의 표준이 된 한국식 코로나 검사, 왜 일본은 채용하지 않는가? 이런 제목의 보도였습니다. 한국을 세계 표준이라고 딱 표현했어요? 네, 그렇게 표현이 나왔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예, 세카이 효준노 강코쿠 시키 코로나 켄사이. 그러니까는 세계 표준의 한국식 코로나
검사. 예. 이게 왜 일본은 수용하지 않는다 이건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은요, 그 위기를 맞이한 한국에서는 이제 코로나 종식의 조짐이 보인다면서 그동안 성공적인 방역 효과를 증명해 보이면서 이제 세계 보건기구로부터 평가도 받았고. 그 후에 위기를 맞이한 서구 각국의 모델도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부탁을 받아서 PCR 검사 키트를 미국으로 수출하기로 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 진단 키트 수출을 약속한 날이 3월 24일이었는데 공교롭게 그날이 또 일본 아베 총리가 IOC의 토마스 바흐 회장과 전화 통화 후에 올해 도쿄 올림픽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그날이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그렇게 일부러 잡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죠.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아사히 신문은 뭔가에 대해서 일본과의 대비를 좋아하는 한국의 언론이 이 양국의 명함에 집중을 하면서 한국인의 프라이드는 충족됐다. 이렇게 촌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어쨌든 이 신문은 많은 외국 정상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서 코로나19 대응 자문을 구하기도 했지만은 아베 총리는 아직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거부감 여기에 대한 상징적인 장면으로 바로 이제 이걸 꼽았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얼마 전에 기자회견에서 그 드라이브 스루와 같은 한국의 대응 방식에 대한 질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 대해서 스가 장관이 다른 나라의 방역 방식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하하. 예. 아사히 신문은 이것처럼 그 일본 정부가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참고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국을 불신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한국에다가 이제 한국에서 어떤 지원을 받고 나면은 나중에 징용공 문제라든가 수출 규제 문제와 그런 관련해서 양보를 한국으로부터 강요당할 수가 있다. 네. 그렇게 이제 경계하기 때문에 한국의 지원을 받지 않으려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한테 지원받지 않고 자기들이 철저하게 방역 검사 잘 하든지 네. 부족하면 요청해야죠.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정치적 계산을 한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데 정치적 계산을 한다는 것이 좀 예. 충격적인데 예. 뭐 일본 안에서도요. 지금 그러면 한국이 지원을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도 없지는 않은가 봅니다. 근데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은 한국 정부 내부에서도 일본의 부족한 PCR 검사 키트, 그다음에 마스크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베 정권이 한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청와대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렇죠. 한국의 공식 입장이다. 아니, 이렇게 도와달라는 말도 없는데 우리가 먼저 나서기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그 지원 문제와도 같은 원리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원 요청이 없는데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이게 이제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전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신문은 지금 아베 정권 내부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그 코로나19 대책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정치인이나 관료는 눈에 띄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현재 그 일본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만을 가진 지방 정부, 그러니까 지자체들이 독자적으로 드라이브 스루 방식 같은 검사 기법을 도입할 태세다. 이렇게 예. 아사히 신문이 전했습니다. 이게 그냥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일본에 계속 감염자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결국 전 세계 모두에 그렇죠.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습니다. 잘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까지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